애니 능률과 함께하는 자연쌤의 중국어 시간. 안녕하세요, 자연쌤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부터 능률출판사 고등학교 중국어 1 교과서로 신나는 중국어 수업 시작해봅시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준비할 게 뭐냐면요, 교과서, 교과 자료집, 학습지와 필기구를 꼭 준비해주세요. 왜냐하면 두 개를 다 펼쳐놓고요, 교과서 한 꼭지와 그와 연관된 학습지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중국어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시간은 바로 중국 엿보기 시간입니다.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시작해봐요. 차례 바로 다음 장이에요. 이렇게 커다란 중국 지도와 여러분에게 OX 문제를 내고 있는 귀여운 만두가 등장해요. 너무 귀엽죠?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정식 명칭, 국기, 인구, 면적, 민족, 행정구역, 이런 중국과 관련된 상식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넣었냐면요, 문화를 이해하고 아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그 문화를 담고 있는 중국어라는 언어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만두가 내는 OX 퀴즈 풀면서 중국 엿보기 시작해봅시다. 자, 문제 1번. 두구두구두구.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중화민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네요. 그럼 중화민국은 어디의 국가 명칭이죠? 대만의 국가 명칭.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그럼 이거를 중국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中华人民共和国. 한 번 더. 中华人民共和国. 자, 그러면 학습지 한번 풀어봅시다.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무엇이 와야 될까요? 중화인민공화국. 쓰고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1949년 10월 1일 건국하였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건국기념일이 나와 있죠? 우리말로는 국경절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는 国庆节라고 읽어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기념하는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3일을 쉽니다. 3일을 쉰다고 학습지에는 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국경절은 춘절 다음으로 중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연휴예요. 실제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쉬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 여행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그 즈음 10월 초쯤에 9월 말 10월 초쯤에 동대문, 롯데월드, 경복궁, 이화여대, 강남일대 이런 곳을 가게 되면 중국인들이 바글바글 할 거예요. 중국어 연습을 하시고 싶은 분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를 이용하고 놀러 가고 싶다면 그 기간은 살짝 피해서 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中华人民共和国. 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OX 중에 선택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가 맞습니다. 왜 오성홍기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별이 일단 5개라서 5성, 그 다음에 빨간색 깃발이기 때문에 붉은 바탕이기 때문에 홍기, 중국어로는 우싱홍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학습지를 보면서 그럼 빈칸에 써넣어 봅시다. 붉은색 바탕에 5개 노란 별이 상단에 그려져 있어. 뭐라고 한다? 오성홍기라고 한다. 중국 국기 속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면 이 붉은 바탕은 바로 혁명을 뜻해요. 그리고 노란색 별 5개 중에 가장 큰 별은 공산당을 뜻하고요. 작은 별들은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당시의 4개의 계급들입니다. 노동자, 농민, 소자산, 민족자산 계급이 공산당의 어떤 지도와 리드 하에 단결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룩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주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의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문제 갑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3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중국 인구가 좀 많긴 한데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 7천만 명, 2015년 기준이고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학습지를 볼까요? 중국의 인구는 약 몇만 명일까요? 13억 7천만 명. 그런데 이게 2015년 기준이죠. 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우리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에 중국어로 중국 인구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약 14억이라고 뜨네요. 2019 기준이니까 좀 늘었네요. 우리 검색 엔진에 우리말로 세계 인구 순위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나무 위키를 볼게요. 중국이 14억 600만 1위를 달리고 있네요. 2위가 인도로 13억 6천만 바짝 뒤를 쫓고 있어요. 3위인 미국의 3억 2천만과는 상대도 안 되는 숫자네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28위에 있네요. 대한민국 5,100만 명 정도로 위치하고 있어요. 와, 중국이 인도와 1위를 다투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세계 인구 1위가 확실하네요. 자, 만두의 다음 문제 계속 풀어봐요. 자, 4번째 문제입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O겠죠. 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중국은 약 92%를 차지하는 한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고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총 아까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라고 했으니까 총 몇 개의 민족일까요?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중국 인구는 약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과 쓰고 한번 중국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한족을 한族라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족, 회족, 좌족, 조선족 등 55개의 少数民族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수민족 적으면 되겠죠. 아래에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가장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은 壮族라고 하는 좌족입니다. 약 1600여만 명. 잠깐, 우리가 조금 전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만 정도라고 했나요? 약 5100만 정도라고 한 것 같은데
1600여만 같으면 5100의 약 3분의 1,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인구가 소수민족인 좌ang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광시 좌ang족 자치구에 거주한대요. 자,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한족이 있습니다. 한족은 동시에 뛰면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인구가 많아요. 약 12억 208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한족인데 그들이 92%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바로 이 좌ang족이죠. 좌ang족 같은 경우는 바로 좌ang족이 서 있는 저 옆부분이 광시 좌ang족 자치구 영역 같습니다. 여기 티벳과 접경, 그 다음에 광동성, 운남성과 맞닿아 있죠. 이 부분에서 약 16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족, 즉 소수민족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민족은 바로 만족입니다. 우리말로는 만주족이라고 하죠. 약 1000만 명 정도. 그래서 좌ang족과는 700만, 600만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만족이라고 여긴 돼 있죠. 이 만주족은 현대 중국에서 복식 부분에서는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만주족의 나라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마지막 왕조였기 때문에 그때 존재했던 이 변발, 남성들이 머리 앞부분은 다 밀고 뒤는 따놓은 이 변발의 모양도 만주족의 복식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차이나 드레스를 입어서 중국의 인구가 많아졌을 것이다 라고 말한 외국인도 있었죠. 바로 이 지바오라고 하는 중국의 전통 복식도 만주족의 복식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소수민족도 있지만 여기 따따르족이라든지 따지크족이라든지 멈바족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들은 아주 적은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소수민족 정책을 만들어서 유지를 합니다. 평등, 공동발전, 언어의 보존이나 풍습의 자유 이런 것들을 허가하고 자치구를 둬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국 엿보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중국의 명칭, 국기, 인구, 민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再见!